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중요함을 자주 잊곤 하지만 본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44%가 시각 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생명 유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눈으로 물체를 본다는 것의 화학입니다. 본다, 시각, 관찰 등으로 표현된 이 행위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중 보는 것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구성은 물리학적인 현상과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다양한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는 여러 색상의 빛으로 인식되며 이들이 모두 합쳐진 경우 백색광이 만들어집니다. 백색을 갖는 전자기파 덩어리는 물질에 부딪히며 일부 빛은 흡수되고 그 외의 빛은 반사되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기초적인 광학이지만 인간이 물체를 관찰하는 데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리학적인 본다에 대한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화학은 작용합니다. 다양한 파장의 빛 중 어떤 색상의 빛은 흡수하고 또 어떤 색상의 빛은 반사 혹은 투과시킬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주위의 유기물들이라면 탄소들의 결합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무기물이라면 전자가 채워져 있고 또 비워져 있는 에너지의 높낮이에 따라 색상이 결정됩니다. 여하튼 태양이나 전 등에서 시작되어 물체에 부딪히고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빛의 다음 단계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각막을 지나 동공을 거쳐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유리체를 지나갑니다. 안구 뒤편의 망막에 이르면 빼곡히 줄지어 자리잡은 시각세포들이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서 왼쪽 눈은 오른쪽 뇌로 또 오른쪽 눈은 왼쪽 뇌의 뒷면에 있는 1차 시각 피질에 받아들여지며 뇌는 시각 처리를 진행합니다. 지극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과정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순간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각세포들은 어떻게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작용은 망막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빛을 감지해 신호로 변환하는 감각세포는 망막의 가장 뒷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뒷면에서 만들어진 신경신호는 다시금 앞면으로 이동해 시신경을 타고 이동합니다. 순서대로 세포의 종류들을 나열해 본다면 가장 앞쪽은 신경절 세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갱글리온이란 단어는 신경이나 인대 다발을 의미하며 시각적 자극을 뇌로 전파하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축삭 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의 긴 섬유 모양인 축삭이 없는 세포입니다. 아마크린이란 단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무축삭 세포는 시각 정보에 시간 영역을 통합하고 조절합니다. 사진이 영상으로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쌍극세포는 14종류가량 있으며 다양한 신호를 운반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시각 자극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신호를 통합해 이미지의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여 보정하는 수평세포가 있습니다. 화학적 작용들은 그 뒤에 위치한 세 가지 세포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색각을 담당하는 원추세포와 어두운 빛을 감지하는 민감한 간상세포가 빛을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망막 가장 뒤에 망막 색소 상피는 영양소와 노폐물의 이동 조절이나 보호 기능도 있지만 빛을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켜 변화한 분자들을 재생시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기 위해 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상세포라는 명칭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다면 단순히 외울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난간이나 방패를 뜻하는 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몽둥이를 뜻하는 한이라는 뜻과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형상을 뜻하는 상이 결합해 몽둥이 모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추세포는 약간이나마 더 간단합니다. 둥글 원의 송곳추를 사용해 원뿔 모양의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크기와 형태가 다르지만 구조는 유사합니다. 빛을 전기 자극으로 바꿔야 하니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크기를 본다면 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간상세포보다 더 작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를 위해서 더 빠른 대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개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망막에 간상세포는 약 9,200만 개가 있지만 원추세포는 700만 개 정도입니다. 빠른 대사에서 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과도하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형태와 크기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몇 개의 시각세포가 있을지 하나씩 셀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추론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고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원추세포는 제외하고 거대한 간상세포를 기준으로 추론하겠습니다. 하나의 간상세포의 직경은 0.002mm, 곧 2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들을 촘촘하게 배열한다면 1제곱밀리미터 안에 25만 개의 간상세포가 배열됩니다. 인간의 안구는 약 2에서 3cm의 직경을 갖고 있으니 반구 형태의 안구망막 면적을 통해 계산한다면 약 2억 개의 시각세포가 하나의 안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억은 분명 큰 숫자지만 어느 정도 의미일지 쉽게 떠올려지진 않죠. 우리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전자 디스플레이에서 픽셀이라는 작은 점, 곧 화소를 이용합니다.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점들의 모자이크로 색과 형상을 얻게 되죠. 고화질의 TV나 모니터인 4K 스크린의 경우 약 800만 개의 화소가 영상을 만듭니다. 이보다 뛰어난 초고화질의 카메라라면 약 4500만 개의 화소로 영상을 만듭니다. 시각세포의 수가 2억 개라면 분명 이보다 더 상세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눈에 시각세포가 매우 적었다면 제 아무리 수백 수천만 개의 화소로 영상을 만들어도 선명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은 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영상 매체의 우수함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개발된 초고화질 카메라의 경우에는 무려 4억 개의 화소를 가져 인간의 눈보다도 더 발전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차원이 다른 선명함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촬영한 사진의 좁은 영역을 확대해도 계속해서 선명하다는 사실로 기술의 발전을 느껴볼 수 있겠죠.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뾰족하고 뭉툭한 부분은 망막 뒷면에 망막색소 상피를 향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교환과 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시각세포에는 앞서 다양한 색을 갖는 화학물질의 구조에서 보이던 것과 같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배열된 공액계로 이루어진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시스 레티날이라는 유기 분자가 옵신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 이루어진 로놉신이 빛을 받아 신호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원추세포도 같은 방식으로 빛을 신호로 변환합니다. 로놉신 대신 화면에 RGB 색상으로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내듯 세 가지 파장과 관련된 옵신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꺾인 형태를 갖는 11시스 레티날이 빛을 받으면 곧게 펴진 모습의 올 트랜스 레티날로 변화합니다. 빛의 감지를 끝낸 분자는 망막색소 상피로 이동해 효소의 작용을 거쳐 복구되어 다시 시각세포로 이동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본다면 빛이 로놉신에 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소 단위의 개수로 비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놉신 1개 분자가 비달이라 할 수 있는 광자 1개를 흡수한다면 이로부터 1000개의 G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G 단백질은 1000개의 PDE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효소는 고리 모양의 GMP라는 분자의 한 부분을 분해하는데 결국 10만 개의 고리형 GMP 분자가 물을 만나 가수 분해하게 됩니다. 한 개의 로놉신의 연속적인 반응은 이온이 통과하기 위한 300개의 이온 채널을 닫게 됩니다. 300개의 이온 채널이 닫힌다면 약 1000만 개의 소듐 양이온의 유입이 1초 내에 억제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하의 변동은 신경세포의 막 전이를 1mV만큼 변화시키게 되고 이 자극이 뇌로 전해지며 우리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수치와 변화들이 모두 단 한 개의 로놉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로놉신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의 시각세포에 1억 개의 로놉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쪽 눈에는 2억 개의 시각세포가 있다고 계산해봤으니 대략 2경개의 로놉신으로 추산됩니다. 모든 로놉신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또 재생되고를 반복하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 모두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신호가 되는 화학 반응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 하나의 분자가 빛을 받아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 인간은 컬러풀한 영상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11시스 레티날이라는 분자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숫자가 붙은 것과 반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분자의 모양에서 예상할 수 있듯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 꺾임이 발생한 탄소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림처럼 7시스, 9시스, 11시스, 13시스가 가능하겠죠. 이들 중 왜 11시스만 사용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로놉신은 레티날 분자가 옵신이라는 단백질 속 하나의 아미노산과 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옵신과 얼마나 안정하고 이상적으로 잘 결합해 유지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 구조들을 대입해 보았을 때 11시스가 가장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발생 과정에서 몇 가지 시도가 있었겠지만 최적화를 위한 진화의 결과 11시스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즈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은 망막에 역전된 형태로 맺히게 됩니다.
또 문어 등 두 종류의 시각세포가 빛을 향해 배열되어 간단히 신호를 생성하며 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경우에는 가장 뒤쪽에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에 광수용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막의 혈관 이미지도 시각에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며 맹점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전된 형태 때문에 혈관의 상을 겹쳐서 보진 않습니다. 뇌에서 시각 정보를 모두 보정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끝없는 보정 과정들로 인해 뇌 에너지 소모량의 44%가 시각 처리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목적이 있어 진화 및 발생한 결과입니다. 거꾸로 된 망막의 내부층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서 시각 정보가 광수용체에 도달하기 전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감도와 시력이 향상되죠. 문어의 경우에는 주위 환경과 색상을 바꿔 위장하는 등 피부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한 상태에서도 주위 환경 조도 변화를 감지할 필요가 있으니 앞면을 향해 광수용체가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색 빛이 시력과 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가시광선 속 새파란 색상의 빛보다는 300에서 400나노미터 파장의 푸르스름한 자외선과 유사한 빛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기능을 흔히 사용하고 있죠. 이유는 짧은 파장의 빛이 갖는 에너지로 인해 생체에 피해를 주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로놉신 속의 레티날이 관여합니다. 일반적인 빛은 레티날의 구조를 바꾸며 시각 정보를 발생시킨 후 자연스레 재생하여 사용됩니다. 하지만 높은 에너지의 푸른빛은 로놉신을 메타로놉신이라는 불안정한 고에너지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메타로놉신은 주위의 산소 분자와 만나 높은 반응성을 가져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로 표현되는 색상 중 파란색이 눈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자외선에 가까운 푸르스름한 빛이 해로운 것이니 전자기기 배경화면을 파란색이 아닌 것을 찾아 설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망막 속 레티날 분자는 빛을 받아 모양을 바꾸게 되고 분자가 구조를 바꾼 결과가 시각신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정교하고 고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